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그 안 그래도 이제 파월 의장 뭔 얘기할까 눈치 엄청 보고 있다가 네. 별소리 안 하니까 또 다시 또 들썩들썩. 저는 파월 의장 얘기를 볼 때마다 학생 주임 선생님 같아요. 왜요? 딱 눈치 보고 있다가 학주 떴다 그러면은 잠깐 좀 숨었다가 학주 갔다 그러면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다우존스는 0.62% 상승했고 나스닥은 0.84%, S&P 500은 0.63% 올랐습니다. 근데 장을 보면은 그렇게 힘이 있진 않아요. 장 초반에서 조금 내려왔다가 마지막에 살짝 반등하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그 물가하고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망이 나쁘진 않습니다. 고용은 살짝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임금이 조금 올라가는 걸로 전망이 되면서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이제 전달보다는 오르는 것으로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한 9월, 10월 넘어가면은 다시 좀 그 안정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좀 나오면서 이제 9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한 78.5% 정도 그 네.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뉴스는요, 그 진나 러몬드 상무부 장관이 그 원안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만났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였었는데 저는 이번 만남이 굉장히 명확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용이 명확해진 건 아닌데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미국이 굉장히 명확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일단은 이제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1년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러 만나냐? 이게 보통 이게 멱살 잡으려고 만나는 건가? 네. 아니면 화해하려고 만나는 건가? 네.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나 러몬드 장관은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아니고 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네가 뭐는 통제할 거고 뭐는 통제하지 않을 건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보면은 반도체 수출 장비에 대한 수출 금지를 미국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기업의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미국 기업이 투자를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미국 기업이죠.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몬드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얘기는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 통제 집행과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하기 위한 대화다. 그 좋은 거 같은데 원래 니제를 네가 알렸다. 아 그게 제일 힘들죠. 이게 옛날 원님들 있잖아. 예, 예. 디제를 뭐 네가 좀- 알렸다. 어? 수렵하려면 니제 네가 알지. 아 그럼 지난번에 노상방뇨 한 게 걸렸나? 막 이런 거 들잖아요. 와이프들도 그러죠. 뭘 잘못했는데? 아 명현커님 이런 질문 들으면 그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오빠 뭐지? 그래서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아 나 다 미안해. 오빠 맨날 그런 식이야. 이게 되게 제일 어렵네요. 아 미안해 진심이 없어. 그게 이런 거. 미안한 사람 표정이야? 그래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어디 한쪽에 줄 서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우리는 지금은 약간 미국 쪽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서방과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좀 경계선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서방 쪽에 이제 비중을 실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장서 나는 안 하겠다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는 뭘 해야 되고 나는 그냥 슬그머니 해도 되는 게 뭔지에 대한 기준들을 좀 잡아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매일경제 뉴스 중에 그 러시아 사업 중단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보도가 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야, 이거 러시아 전쟁 끝나면은 다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요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좀 버티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LG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원래 러시아에서 한 19%, 한 20% 정도 됐습니다. 오, LG전자 스마트폰 20%요? 작년 1월에. 작년 1월에 러시아 1월이요? 전쟁 초기죠. 접기 전에? 아직 안 접었습니다. 아직. 공장은 가동이 중단돼 있긴 한데 아, 사업을 접진 그래요? 않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예. 근데 올해는 네. 4.2%까지 떨어졌습니다. 20% 점유율이 4.2% 떨어졌는데 이게 사실 그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냉장고 예. 세탁기 가전시장 점유율이 러시아 시장에서 한 40%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0% 이하로 떨어졌고 나머지는 중국. 근데 그게 우리 한국이 일부러 그 적극적으로 안 해서 나온 결과예요? 아니면 시장에서 그냥 선호도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출 통제를 당하는 바람에 부품이 안 들어가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병행 수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병행 수입을 해서 들어가서 물건을 팔아도 좀 애매합니다. 그 달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어허. 근데 그 틈을 이제 중국 기업들이 파고 들어갔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지금 중국 기업이 90%가 넘는 상황이 되면 예. 설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한들 그 시장을 다시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러시아의 LNG 프로젝트들이 좀 있거든요. 뭐 네. 아크2라든지 뭐 그 어디야 저기 지역이 또 있는데 거기 러시아 쪽에서 LNG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네. 여기서 나온 LNG를 실어다가 어디 날라야 되잖아요. 근데 나르려면은 그 얼음을 뚫고 다녀야 됩니다. 쇠빙선으로. 쇠빙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거기 쇠빙선 관련한 수주를 좀 받았어요. 근데 입금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뭐 달러 거래가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야말 프로젝트, 아까 아크트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지금 대금 못 받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 정세를 굉장히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굳이 안 잘라도 되는 걸 잘라서 손해 보는 게 있고, 괜히 될 줄 알고 붙잡고 있다 손해 보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과 중국도 이제 이전에는 좀 니제를 네가 알렸다 싸움 같이 보였지만 네. 이번에 지나로몬드 가서 장관이 가서 했던 얘기는 자신들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뭘 할 거고 뭘 안 할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뭐 둘이서 만나가지고 좀 내가 설명해줄게 이런 거는 나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 틱톡도 규제하고 뭐 저기 뭐 첨단 뭐 반도체, AI 이거는 사실은 미래 아이의 핵심 먹거리인데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럼 핵심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용납이 안 될 것 같아. 네. 라고 하면서 나머지 품목들도 안 팔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이 힘든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만드는 물건의 절반 이상은 밖으로 파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다 사는 데가 미국인데 그거 뭐 반도체를 제재 받는 것도 아프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를 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헌타오 장관 같은 경우도 양국 무역과 투자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기들도 안 되는 건 깔끔하게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되는 게 뭔지는 좀 명확하게 해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그래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경제가 지나치게 침체되지 않도록 하는 양국의 노력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간만에 홈쇼핑 관련한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 야 홈쇼핑 본 지 참 오래됐네. 그죠? 옛날에 굴비 이렇게 띠띠띠 하니까 하나 사고. 굴비요. 근데 홈쇼핑이 물건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은품도 되게 많이 줘요. 근데 이게 홈쇼핑의 어떤 본질적인 그 특성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일단 뉴스부터 네, 전해드리면은 뉴스부터. 일단 그 CJ 온스타일, 그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같은 홈쇼핑 업체가 있고 네. 그 홈쇼핑을 틀어주는 케이블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홈쇼핑은 케이블 방송에서 돈을 꽤 많이 냅니다. 일반 채널하고 달리 돈을 좀 많이 내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10월쯤 되면은 케이블 방송에서 홈쇼핑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 그 돈 내고는 송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오. 그거는 홈쇼핑만 특정하게 비용을 좀 많이 내는 거예요? 네, 케이블에? 홈쇼핑만 좀 많이 냅니다. 근데 거기가 그러네. 원래 채널이 되게 좋은 데들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채널 갖고 있죠. 딱딱 중간 중간에 그죠? 그거 빠지면은 뭐 블랙아웃으로 나가게 되면 이빨 빠지게 되겠죠. 지상파 채널 가운데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거 심은 3%나 좀 틀어줘요. 아니 뭐또 블랙아웃보다는 낫지 뭘 그래. 그렇죠. 김프로님 비싸요. 아니 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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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꼬로
꽁으로. 꽁으로. 예, 지금 이게 이제 CJ 온스타일하고 어제 있었던 일은 CJ 온쇼핑 온스타일하고 LG 헬로비전이 좀 갈등을 빚게 된 건데 이게 온스타일 입장에서는 그 업계 호황일 때는 취급고의 성장 대비 송출률을 2~3배 인상해 달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19 때 그 원택통 커머스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많이 좀 성장을 했을 때 송출률을 한 2~3배 인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안 좋다. 지금은 사람들이 좀 홈쇼핑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안 깎아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피해를 감수하고 있긴 했는데 우리 감님들이 채널 좋은 데를 주시면서 하는 거라 우리가 저항할 수 없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강남 케이블 TV와 방송 소출계 이거 헬로비전하고 이제 안 하겠다라고 네. 한 거고 이에 앞서서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도 이제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 TV 방송 소출 계약을 안 하겠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방송이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도 LG 헬로비전하고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그 다른데 IPTV하고는 아직 결렬 소식까지는 없으니까 IPTV는 좀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본질적으로 어떤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홈쇼핑은 사실 판매 채널이라기보다는 광고 채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물건을 거기다 내는 사람이 이거를 내가 홈쇼핑을 통해서 많이 팔아야지라는 것보다는 네. 여기서 광고를 해서 다른 데서 팔아야지라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이렇게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은 엄청 비싸요. 홈쇼핑의 수수료가 다른 채널에 비해서 지금 한번 그 수수료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여주시면은 네. 이거 다음 거 보시면은 다른 채널 백화점이 비싸다고 생각하시지만 20%인데 홈쇼핑은 전체가 30%입니다. 와, 그러니까 세네요. 그러니까 물건 팔면 30% 내야 돼요. 수수료로. 어허.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판매 수수료에 대한 거고 거기다가 프로모션으로 뭐 1+1해라 무이자 할부해라 그렇지. 이런 거 엄청 얹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상 홈쇼핑에 그 물건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은 알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수료 띄고 프로모션 끼고 나면 별로 남는 거 적자다. 없다. 적자다. 네. 근데 요걸 통해서 다른 데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됐다.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대박난 샴푸 이러면은 또 다른 데 커머스 쪽에서 또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샴푸로 에디션도 좀 한번 팔아 보려면 홈쇼핑이 파급 효과는 좋은데 여기서 매출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싼 수수료를 받는 홈쇼핑은 날로 먹냐? 네. 그렇지가 않은 게 유료 케이블 방송 돈 많이들 안 내잖아요. 케이블 방송을 많이 안 내는데 네. 그 대신 그 홈쇼핑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갖고 홈쇼핑 업체들도 자신들이 그 사업 매출한 거에 비해서 그 채널에다가 얼마를 내냐 이걸 한번 같이 표로 보시면은 네. 2011년에 한 23% 정도 전체 매출의 23% 정도를 그 사업자한테 냈습니다. 매출에. 예, 전체 오. 그 홈쇼핑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수수료 받아가지고 그럼 거기서 채널에다 내는 돈이 한 23%대다가 와, 꽤 많네요. 2020년에는 52.7%. 그러니까 아까 홈쇼핑이 업체로부터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많이 받은 거의 절반은 또 채널로 갑니다. 오. 그리고 그 채널은 일반 유료 가입자들에게는 돈을 많이 징수하지 않지만 홈쇼핑 채널로부터 많이 징수를 해서 운영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좀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정부에서도 2017년 이후에 대가검증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케이블 TV의 유료 가입자들도 많이 줄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홈쇼핑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약간 극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홈쇼핑 그 채널 쪽에서는 왜 이 협상을 응하지 않냐 그랬더니 홈쇼핑도 여기서 이제 살짝 머리를 굴린 겁니다. 네. 내가 이 방송 매출을 통해서 리모컨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수수료 30% 뛰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모바일로 하시면 제가 쿠폰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왜 홈쇼핑으로 홍보를 하고서 모바일로 빼? 니네 전체 매출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홈쇼핑에서는 아니 홈쇼핑이면 홈쇼핑 매출만 잡으면 되지 왜 모바일 매출까지 알려고 하냐? 그 갈등이 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협상이 되지 않으면은 10월이 되면 꽤 많은 채널에서 블랙아웃이 될 수 있다. 근데 저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전 같지 않다는 얘기죠. 예전에 그 실제로 저 홈쇼핑 처음 나왔을 때
그때 LG 홈쇼핑이었지 처음에는. 지금 GS 홈쇼핑인가? 그게 또 주가 엄청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완판 뭐 컴프로는 딴 데 가서 하는 홍보 효과가 있다. 그때는 제조업체 몇몇 군데 거기서 완판 시켜가지고 엄청 커버. 예를 들면 뭐 주얼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고부가 같이 그런 게 거기서 뭐 완판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케이블 TV 자체를 많이 안 보는 데다가 이제 뭐 모바일 온라인 쇼핑이 이렇게 활발하니까 그렇죠. 쿠팡이니 뭐 이런 데 가서 그죠. 그래서 저게 이제 파이가 줄어드니까 저걸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 갈등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 같네요. 파이가 늘면 괜찮은데 파이가 워낙 줄어들어 있어서. 그리고 저쪽 이면에는 또 쿠팡이 쿠팡. 거기서 배경을 형성하고 있죠. 자 일로 와. 거기서 워낙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다 그러니까. 보니까 남은 점유율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보여주세요. 세 번째 뉴스는 원래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하투의 계절이 옵니다. 언제까지를 주로 데드라인으로 샀냐면 추석 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노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사 조정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정지 중지 결정을 했습니다. 노사정지 중지 결정이 뭐냐면은 둘이서 이제 중재를 하다가 네. 우리 도저히 싸우다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노동위원회 가져가면 니네 조정 안 되겠다. 그래서 중지 결정을 내려주면 그러면 이제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노조가 그럼 우리 파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 전에 이제 노조 찬반 투표, 노조 구성원들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데 뭐 90% 이상 찬성을 한다 그러고요. 이번에 파업을 하게 되면 5년 만입니다. 2018년 이후에 18년에 한번 실적이 안 좋아서 한번 했다가 19년에는 그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있어서 노조가 좀 양보를 했었고, 네. 그다음 20년, 21년, 22년 파업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좀 하게 되면 파업을 하게 됩니다. 쟁점은 60세로 있는 정년을 64세까지 늘린다는 건데요. 현대차 노조 정년 연장한다 그러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 국가적으로도 그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현대차 노조에서 정년 연장을 네. 한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좀 예민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측에서도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사안을 기업이 먼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우리가 좀 잊어버려서 그런데 이때쯤 되면은 현대차 주가를 좀 누르는 악재로 작용을 많이 했어요. 현대차가 주기적으로 한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예전에 뭐 부실 떨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리콜 잡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3분기에는 이제 생산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이 여름에 좀 대체로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파업 이슈가 거의 5년 만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 사실 현대차 주식 가지신 분들 뭐 실적은 괜찮은데 왜 맨날 주가는 이 모양이냐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계절이 좀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 이번에 포스코에서도 지금 노사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포스코는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라기보다 여기는 원래 노조가 없는 회사였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 2018년에 노조가 처음으로 생겨난 그 전에 한 번 있었는데 네. 그 전에 한 번 있다 이제 약간 노조 간부 비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와해가 됐다가 2018년에 처음으로 민주노총, 한노총의 노조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그리고서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좀 없다가 이번에 협상 결렬이 되면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조금 이렇게 브로드하게 보실 수 있게 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노조 전임자의 운영비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래 30명이 있어야 되는 노조원이 그러니까 돈 받는 노조원이 뭐 300명이 넘더라. 뭐 이런 류의 뉴스들을 어제 노동부 쪽에서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하게 그 고용부의 뉴스로 보시기보다 지금 기업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하투의 계절과 맞물려서 보시면은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하투라는 게 저 잘 못 이해하시는 분들인데 여름하에 투쟁 투자, 춘투 하투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아침에 저 블룸버그 뉴스를 좀 보다 왔는데 미국도 지금 노사 문제가 문제더군요. 네. 예를 들면 TSMC가 그 아리조나인가 거기 그 공장 짓잖아요. 예. TSMC가 대만에서 기술진들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야 공장만 지금 뭐해 이렇게 돼가지고
뭐 백악관 이런 데다가 얘기하고 그러나 봐요.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지역에 이제 고용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데도 이제 노조를 만들려는데 그 TSMC 그런 데는 무노조 경영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오랜만에 노조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더군요. 예. 그리고 포스코 쪽 결렬된 내용 중에 우리 사회 갈등 요인 하나 숨어 있는 거 그냥 한 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예. 게 네.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이 줄을 이뤄서 교섭이 결렬됐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용자와 노동자만의 갈등이 아니라 노동자 사이에서도 중장년층과 청년층 사이의 갈등이 숨어 있더라. 같은 노조끼리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